샤넬도 못 넘은 벽, 에르메스가 럭셔리 끝판왕인 이유. 명품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샤넬이다. 샤넬은 오랜 역사와 독보적인 디자인 감각, 그리고 코코 샤넬의 전설적인 업적을 바탕으로 패션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왔다. 클래식 플랫백, 트위드 재킷, 엔데고 향수 등 수많은 아이코닉 아이템을 선보이며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명품의 상징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럭셔리 브랜드의 최정점이라는 타이틀을 거론할 때 전문가들은 에르메스를 우선적으로 언급한다. 샤넬이나 루이비통 등 대중에게 가까운 인지도와 마케팅으로 큰 성공을 거둔 브랜드가 있음에도 에르메스는 희소성과 장인 정신,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더욱 고급스럽고 배타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에르메스를 명품 중의 명품이라 부르고 샤넬조차도 넘기 어려운 벽으로 여기는 것일까? 에르메스가 현재와 같은 명성을 얻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1837년 티에리 에르메스가 프랑스 파리에 설립한 에르메스는 원래 말마구와 안장을 제조하는 공방으로 시작했다. 말이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시절 최고의 승마용품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고품질의 가죽과 정교한 바느질 기술을 사용했으며, 이는 에르메스가 탄생부터 장인 정신을 핵심 가치로 삼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다. 말마구를 제작하던 경험은 후에 에르메스가 가방, 가죽 소품 등을 만들 때도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안장을 제작하던 기술력은 가방 손잡이나 클로저, 가방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에르메스의 대표적인 아이코닉 아이템인 버킨백과 캘리백이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여성들의 드림백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도 바로 이 장인 정신의 전통이 깔려있다. 샤넬은 혁신적이면서도 우아한 스타일, 그리고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면모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샤넬의 클래식 플랫백이나 2.5 백은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패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 또한 샤넬은 코코 샤넬이 럭셔리는 편안해야 한다 라는 모토를 내세웠던 것처럼 실용성과 우아함을 결합해 대중적 지지와 함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해왔다. 에르메스는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배타적이고 희소한 이미지를 유지한다. 물론 샤넬 역시 명품 브랜드로서 접근 장벽이 높지만 에르메스의 경우 더 한층 고급스럽고 독점적인 느낌을 준다. 이는 단순히 높은 가격대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많아도 쉽게 살 수 없는 구조가 가장 큰 이유다. 샤넬의 백은 운이 좋으면 어느 매장에서든 구매가 가능하고 재고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편이다. 그러나 에르메스의 버킨백이나 캘리백은 매장에 갔을 때도 재고가 없을 수도 있고 미리 구매 이력이 없으면 해당 모델을 소개조차 받기 힘든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에르메스가 만들어낸 희소성과 배타성은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보여준다. 에르메스가 럭셔리 끝판왕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높은 수준의 장인 정신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에르메스의 가방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장인이 오랜 시간 직접 바느질하고 가죽의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단 한 명의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방을 책임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는 대량 생산 체제로 움직이는 다른 명품 브랜드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낸다. 샤넬 또한 공방 시스템을 통해 퀄리티를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물량과 속도를 고려하면 에르메스만큼 극단적으로 한 장인이 한 가방을 전담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에르메스의 공방에서는 가방이 완성되기 전까지 철저한 단계별 검수가 이루어진다. 가죽의 결, 색상, 두께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조금이라도 흠집이나 색상의 차이가 있으면 과감히 제외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 덕분에 결국 생산량은 적어지고 시장에 공급되는 수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상품 하나하나의 품질은 뛰어나며 이런 이미지가 계속 누적되어 에르메스 특유의 확실한 명품이라는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져온 것이다. 명품 브랜드들이 유지하는 높은 가격은 소비자가 그 제품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에르메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요 관리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에르메스 가방을 손에 넣기 위해선 구매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 하거나 매장에 꾸준히 방문해 다른 제품을 구매하며 고객 등급을 올려야 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심지어 매장에서 버킨백이나 캘리백을 제안받기 위해서는 에르메스가 원하는 고객임을 입증하는 과정도 거친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진다. 이는 일부러 구하기 힘든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에르메스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갈망과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물론 이 같은 희소성 전략은 논란도 따른다. 고객들이 너무 배타적이다라는 불만을 품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이를 비판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메스는 이러한 제한적 공급 방식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오히려 독점적인 지위를 확고히 해왔다. 샤넬은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대형 광고판, 화려한 패션쇼, 영향력 있는 셀러브리티 협업 등을 통해 폭넓은 마케팅을 펼쳐왔다. 실제로 샤넬은 칼 라거펠트 시절부터 패션쇼의 규모나 컨셉, 무대 장치 등에서 쇼 비즈니스의 정수를 보여주며 대중과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반면 에르메스는 상대적으로 절제된 마케팅을 선호한다. 물론 에르메스 역시 패션쇼나 캠페인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와 홍보를 전면에 내세워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보다는 전통과 장인 정신, 그리고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조명하는 데 집중한다. 더욱이 패션 잡지나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는 에르메스의 광고도 샤넬이나 다른 명품 브랜드에 비해 훨씬 잔잔하고 예술적인 톤 앤 매너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전략은 결국 브랜드로서의 품격을 강화한다. 쉽게 말해 에르메스는 나는 이렇게 고급스럽고 희소한 존재이니 굳이 대중에게 스스로를 과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미지를 전하는 것과 같다. 이는 일부 소비자에게 에르메스는 멀리서 바라봐야 할 예술작품과 같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브랜드에 대한 경외심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 명품 시장에서 가격 인상은 흔한 일이다. 경기 변화,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변동, 브랜드 전략 등 여러 이유로 매년 혹은 분기별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샤넬 또한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가격 인상을 여러 차례 단행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은 샤넬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인상을 받아들였고 실제로 가격이 올라도 제품 수요가 급감하지는 않았다. 에르메스 또한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나 에르메스는 늘 희소성과 품질의 극대화를 전제로 가격 인상을 합리화해왔다. 이렇게 얻어진 프리미엄 이미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탄탄해져 중고 시장에서도 여전히 높은 가치를 유지한다. 특히 버킨백은 몇 년 사용한 제품이 신상품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희소성과 에르메스만의 고유 가치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샤넬 제품도 중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지만 에르메스만큼 감가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결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투자 가치 측면에서 에르메스가 더욱 우위에 있음을 방증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가방 한 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 혹은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을 구매한다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에르메스가 단지 가방 브랜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에르메스는 스카프, 시계, 의류, 향수, 주얼리,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실크 스카프라고도 하는 에르메스 특유의 예술적 디자인과 컬러감이 돋보이는 대표 아이템 중 하나이다.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스카프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예술작품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샤넬 역시 코스메틱, 향수, 액세서리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지만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고급스럽게 채운다 라는 이미지는 에르메스 쪽이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르메스 스토어를 방문하면 말 안장, 승마용 장비, 식기류, 가구 등 고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제품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전반적 확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에르메스적인 삶의 방식 자체를 고객에게 제안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움을 완성한다. 명품 브랜드의 스토어를 방문하는 경험은 보통 특별하다. 샤넬 부티크에 들어서면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맞아주고 제품 시착과 상담을 편안하게 안내해준다. 이러한 브랜드 경험은 고객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기며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에르메스의 경우 이러한 고객 경험이 의식처럼 여겨질 정도로 극도로 고급스럽고 동시에 배타적이다. 원하는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에르메스의 전반적인 제품 라인업을 공부하고 담당 직원을 꾸준히 만나며 매장과 소통해야 한다. 또한 매장 인테리어부터 응대 방식까지 마치 예술 갤러리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 고객으로 하여금 에르메스의 세계에 입장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만든다. 이러한 구매 과정은 어떤 이들에게는 번거롭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동시에 이 브랜드의 고객이 되었다는 특별함과 만족감을 극대화한다. 이는 결국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지며 에르메스가 높은 가격 정책과 희소성 전략을 펼치더라도 고객들이 더욱 몰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앞서 언급했듯 에르메스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형성하는 이유는 희소성과 장인 정신 그리고 브랜드 파워가 결합했기 때문이다. 특히 버킨백과 캘리백은 100 이상의 투자처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리셀 시장에서 품질이 뛰어난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편 가격 거품이 심하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높은 중고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샤넬 또한 중고 시장에서 인기가 높고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는 모델도 있지만 에르메스만큼의 극단적인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수량 및 공급 관리, 브랜드 궁극의 희소성 전략, 그리고 에르메스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불변의 가치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따라서 에르메스는 중고 시장에서조차 브랜드 오너십을 유지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에르메스가 최고의 장인 정신과 희소성을 추구하는 반면 샤넬은 좀 더 대중적이면서도 우아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는 두 브랜드가 각자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서로 다른 경험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에 샤넬이 세계적으로 폭넓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럭셔리 중에 럭셔리라고 하면 에르메스가 먼저 떠오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에르메스가 명품 중에서도 끝판왕이라는 평판을 얻는 데에는 단순히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브랜드가 추구해온 가치와 철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장인 정신과 품질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전 세계 소비자에게 각인된 결과다. 샤넬도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혁신과 우아함을 상징하며 대중에게 사랑받지만 에르메스 특유의 희소성과 배타성, 절제된 마케팅 전략 그리고 극도의 품질 관리는 다른 브랜드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높은 기준을 만들어냈다. 결국 에르메스의 가방, 스카프, 액세서리 등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을 넘어 소장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이자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는 투자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는 곧 샤넬조차 넘보기 어려운 벽으로 인식되며 에르메스가 왜 럭셔리의 정점에 자리하게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명품을 논할 때 우리는 흔히 유명 브랜드들이 제시하는 디자인과 혁신 그리고 가격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에르메스는 이 모든 요소를 단순히 결합한 수준을 넘어 희소성 필소장인 정신 플루 전통 플루 고객 경험을 통해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했다. 에르메스를 욕심내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기다림과 높은 진입 장벽이 기다린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해 손에 넣은 에르메스 제품은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 내가 에르메스의 세계에 공식적으로 입성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샤넬도 못 넘은 벽이라 불리는 에르메스가 명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핵심 이유이자 럭셔리 끝판왕으로 자리매김한 비결이다.